오늘 뭐 한옥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, 뭐 제가 평소에 갖고 있었던 생각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. 제가 뭐 그렇게 한옥을 전문적으로 하는 건축가는 아닌데, 제가 이제 건축을 하면서 한옥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. 뭐 여기저기 한옥을 많이 보러 다니면서 느꼈던 감정이 또 굉장히 좀 깊어요.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싶습니다. 우리가 이제 한옥이라고 보통 우리나라 옛날 집들을 한옥이라고 하는데, 영조라고 해요. 그러니까 옛날에 집을 지은 거를 건축이라고 안 하고 영조라고 했는데, 그 영조한 우리의 집들을 한옥이라고 우리는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 한옥이 굉장히 이제 이 자연에 잘 어울리는 건축이고요. 근데 그 한옥은 갖고 있는 정신은 이런 거죠. 우리가 이제 저게 나와 있는 그림은 운영궁에 있는 어떤 뒤뜰인데, 저런 그늘이 깊고 이렇게 고즈넉한 분위기의 저런 집들, 가령 이런 종묘의 이런 깊은 그늘,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옥의 어떤 전형이죠. 혹은 이 익산에 있는 왕궁리 석탑같이 어디에도 없는 우리만의 양식을 가지고 우리 땅에 최적화된 그런 양식의 집들을 우리는 이제 한옥이라고 부르고 있죠. 우리 한국 건축의 맛 혹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, 가령 이제 김치를 예를 들어볼까 합니다. 우리가 김치의 맛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? 달다고 하나요? 맵다고 하나요? 시다고 하나요? 모든 맛이 다 들어가 있어요. 그러니까 맵기도 하고 달기도 하고 뭐 짭짤하기도 하고 뭐 약간 그런 것들인데, 그 맛을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. 가령 이제 우리 영서남의 사진인데, 저 건축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?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. 어떤 그 한복을 만드는 분이 계셨대요. 그분 딸이 이제 의상학과를 졸업을 하고 합류를 해서 같이 어머니랑 같이 한복을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. 근데 이상하게 그 따님이 만든 한복은 어머니가 만든 한복하고 좀 다르대요. 뭐가 왜 다를까? 같은 재료를 쓰고 같이 이렇게 몸을 치수를 재고 한복을 만드는데 왜 다를까? 그런 생각을 했는데, 이게 나중에 보니까 그 딸은 서양식 교육을 받고,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터법으로 자를 재죠. 이렇게 줄자로 몸을 재단을 해서 옷을 만들고, 어머니는 옛날 우리나라 곡척을 가지고 옛날 자를 가지고 몸을 재서 한복을 만들었대요. 그러니까 이 자가 틀리니까 나오는 옷의 맵시가 다르더라.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척도가 다른 거죠. 한옥을 평가를 하고 한옥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지금의 눈으로 보는 거죠. 지금의 눈으로 보는 한옥의 그 맛과 한옥이 갖고 있고 옛날 사람들이 보던 그 자가 다른 거예요. 그 다른 자로 그 한옥을 평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. 한옥을 얘기하고 이럴 때는 옛날의 시각을 보고 그 당시의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느냐, 그 시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그 전통 건축과 우리나라 문화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, 우리나라의 문화가 되게 독특한 것 같아요. 한국, 중국, 일본이 같은 문화권이라서 건물을 보고 대각 비슷하다, 뭐 큰 차이를 못 느끼는데 굉장히 다릅니다. 그 갖고 있는 맛이나 우리 그 추구하는 그 미학은 굉장히 다릅니다. 제가 한 20대 때 저 박물관에 이제 구경을 한번 하러 갔어요. 그때 마침 이제 우리나라 도자기를 쭉 연도별로 이렇게 전시를 하는 기획 전시가 있었어요. 고려 청자 한 12세기 이때 이제 고려 청자가 아주 그냥 그 극성 시기가 되죠. 뭐 최고의 색과 최고의 문양과 최고의 그 비례를 완성을 하죠. 한 100년 동안 청자가 쇠하고 이상한 도자기가 한 100년 정도 나와요. 고려 청자를 만들 정도로 기술이 발달을 하고 어느 정도 문화가 끝까지 간 지점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연구를 하고 창조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. 분정사기라고 굉장히 그 도자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독특한 도자기를 만들고, 그 다음에는 아주 추상적인 백자로 간 거죠. 그 미니멀리즘 얘기를 많이 하는데,
그 추상적이고 미니멀리즘의 거의 극단이죠. 모든 것은 추상화되고 좌우대칭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냥 크기만 하고 하얗죠. 색깔도 완전히 순백으로 간.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창조성이 저기서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게 건축에서 연결이 되는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한옥의 역사로 가는 것 같아요. 한국적인 것, 한국의 뭐 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는데 저희도 이제 건축을 하는 입장에서 항상 그거에 대해서 그 고민이 많아요. 그러니까 한국적인 것이 무엇이냐. 이거는 이제 저희는 이제 주관적으로 제가 이제 느끼는 건데 그 한국성이 과연 무엇일까? 그다음에 우리나라 집들도 우리나라의 산과 우리나라의 정서와 우리나라의 기후가 녹아들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. 딴 나라와 다르게 우리나라가 국토는 굉장히 이렇게 넓은 나라는 아닌데 산이 많죠. 산이 많으니까 표면적이 굉장히 넓은 땅이에요. 그리고 기후가 추울 때는 영하 한 20도, 더울 때는 영상 한 40도까지 올라가죠.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60도 정도, 연교차가 60도 정도 되는 굉장히 혹독한 기후예요. 그런 곳에서 건축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. 왜 그러냐면은 기후차가 크기 때문에 이 모든 재료들이 버티지를 못해요. 그러니까 늘어났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그 기후에 맞는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건축은 남반계의 마루와 북반계의 온돌이 하이브리드된 결합된 건축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부터 굉장히 되게 독특한 거거든요. 그런 것들과 우리나라 산과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맺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한옥의 건축이 되는 겁니다. 거기에 우리의 오랜 시간이 들어가 있죠. 가령 지금 황룡사 지금 이제 사진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수학여행 가면 늘 가는 데가 황룡사죠. 아무것도 없고 너른들만 있죠. 낭산이 있고 남산이 있고. 저길 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우리가 이제 온바로스란 얘기를 해요. 온바로스, 우주의 배꼽, 우주의 중심, 세상의 중심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. 건축은 없는데 이것보다 더 완벽한 건축은 없는 거예요. 이 초석들이 쭉 있는데 그걸 보면은 우리가 건축을 상상할 수가 있어요. 그런 시간이 들어가 있고 그런 우리나라의 정서가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우리나라의 한옥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. 저 심수정이라고 양동마을에 있는 집이에요. 이 집은 되게 단순한 집이에요. 기역자로 꺾여져 있고 방 2개 있고 마루가 있는 정자예요. 정자인데 그 옆으로는 그 회화나무가 4그루가 같이 지나가요.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뭐 대단한 것도 없는 건물인데 뭐가 대단하냐면은 회화나무 4그루가 쭉 내려가고 집을 경계를 가로지르는 이렇게 경계를 나타내는 담이 회화나무 사이로 싹 지나가요. 보통은 우리가 집을 지으면은 나무를 4그루 심으면은 나무를 집 안으로 넣죠. 그 다음에 담을 그 밖으로 싸죠. 근데 이분들은 나무를 4그루 심고 담을 그 사이로 싹 집어넣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자연하고 인간이 서로 싸우거나 가두지 않고 같이 공존하는 거죠. 뭐 가령 뭐 지금 우리 그 경복궁 옆에 가면은 칠궁이 있는데 거기에 칠궁에 가면 저런 그늘이 있어요. 멋있는 그늘. 저기는 이제 베레단이라고 그 칠궁 앞에 그 제사를 지내거나 배례를 할 때 하는 조그만 정각인데 저 멋있는 그늘, 치부한 그늘이 있는데 저기는 이제 사람이 사는 공간은 아니죠.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고 영혼의 집인데 그 영혼의 집에 걸맞는 그늘을 디자인을 하셨어요. 옛날 분들은. 아까 얘기했지만 건축의 가장 중요한 재료는 나무하고 벽돌하고 뭐 돌하고 유리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생각하고 시간인 것 같아요.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회화나무가 200년 후에 나타나는 모습과 그 사이에 안겨져 있는 집의 모습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만드는 게 건축이고 우리나라 한옥이 갖고 있는 정신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